오늘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어쩌면 좀 파격적이기까지 한 시나리오를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이 원래 2025년 가을에 딱 맞춰서 일어나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제시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 이제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이 계획이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였을까요? 이 주장을 들어보면요, 글쎄요, 우주가 이 모든 판을 깔아줬는데 정작 중요한 선수들이 그 기회를 놓쳤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분단된 한국은 말 그대로 미완성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난 70년 동안 남한과 북한에 각각 어떤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건데요. 남북을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잘 되게 해주려고 다른 한쪽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굉장히 독특하죠. 이 주장에선 아주 구체적인 날짜까지 딱 찍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2012년 12월 2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남한의 70년 성장기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장, 즉 세계적인 임무를 시작할 때가 왔다는 신호였다는 거죠. 자,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 그럼 도대체 뭐가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론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한 분쟁을 그 촉매제로 지목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론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을 그냥 끔찍한 전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나라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쟁, 더 나아가서는 남한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주가 직접 차려준 무대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남한이 가진 힘이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반도체 같은 다른 나라들이 정말 탐내는, 없어서는 안 될 바로 그 첨단 기술이 평화의 열쇠를 쥔 카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데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 그 기회의 창이 안타깝게도 작년 9월에 닫혀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거죠. 그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뭐였을까요?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바로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한 급을 가진 인물은 한국에 딱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의 정의선 회장, 이렇게요. 그리고 이 계획은 두 회장이 함께 움직이는 게 핵심이라고 봤어요. 정치인 혼자 가는 것보다 이 두 사람이 함께 갔을 때 나오는 그 존재감과 신뢰도가 훨씬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본 거죠. 이게 그냥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인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었는데요. 첫째, 당시 한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먼저 찾아갑니다. 둘째,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전쟁을 멈추는 대가로 한국의 최첨단 산업을 우크라이나의 통째로 지어주겠다. 셋째, 나토 불입 약속까지 포함해서 젤렌스키의 서명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완전한 평화 패키지를 들고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이때 우크라이나에게 던질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우리 삼성과 현대의 최첨단 산업을 여기에 지어드리죠. 당신네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소모적인 전쟁,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이건 뭐 파괴냐 아니면 유럽의 기술 강국으로 재탄생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제안이었던 셈이죠. 결국 이 제안의 구조를 보면요, 관련된 세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그야말로 윈윈윈 시나리오였던 셈입니다. 각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절묘한 해법이었던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이토록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이 정말 통일로 가는 열쇠였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이론의 결론은 좀 냉정합니다. 이건 딱 한 번뿐인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 통일로 가는 길은 이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더 불확실한 길로 접어들었다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 우리는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하나의 미래를 엿봤습니다. 이제 이 문이 닫혔다면 한반도가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각해볼 문제죠.